인테리어 업체에서 알아서 척추 완성을 해줄까요? 아무래도 정해진 일을 오늘 끝내기에 조금 애매하다고 할 경우에 다음 날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공사 현장이 시작될 때 공사용 CCTV를 달고 스마트폰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CCTV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의뢰인이겠지요. 지금 우리 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 그래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방문에 문턱이 없게 해달라고 했거든. 그래서요. 근데 공사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방마다 문턱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어쩌기 뭘 어째. 다시 다 뜯어냈지. 아, 이런.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 해야 할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넷째, 현장에서 눈을 떼지 마라. 이제 예정 공정표도 다 작성이 되었고 드디어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인테리어 업체에서 알아서 척추 완성을 해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믿고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예선에 불과합니다. 예선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본선에는 참가조차 할 수 없지요. 지금까지의 과정은 공사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계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인테리어가 제대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공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특히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바로잡고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공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공정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공정표에 정해진 작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작업자들이 언제 현장에 도착하고 언제 작업이 시작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되도록 작업자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같이 현장에 나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자들에게 오늘 하게 되는 작업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내용이 공정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정표와 작업자들이 하는 작업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그런지 인테리어 업체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고요. 공정이 틀어진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보완한 부분을 공정표에 반영해서 다시 공정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현장에 자주 나가게 되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불편해하고 작업자들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자리를 피해주게 되면 본인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만 지나게 되면 작업자들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잠시 불편한 순간,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됩니다. 서로 불편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결과물이 좋아지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업체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이 100% 완벽하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결국 의뢰인의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현장에 의뢰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최종 목표에 조금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작업자들에게 바로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의뢰인에게 의견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이 의견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의뢰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보는 눈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미리 오늘의 작업 내용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정해진 일을 끝내게 됩니다. 만약 보는 눈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해진 일을 오늘 끝내기에 조금 애매하다고 할 경우에 쉽게 다음 날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과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현장에 있으면 애매한 잔심부름도 조금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다 주고 일 시키는데 잔심부름까지 해야 돼? 물론 대놓고 의뢰인에게 잔심부름을 시키는 작업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 35만 원을 받는 목수반장과 20만 원을 받는 목수조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이 다 떨어졌습니다. 만약 현장에 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조공이 못을 사러 갔다가 올 것입니다. 갔다가 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조공이 일을 못한 1시간뿐만 아니라 그 1시간 동안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목수반장의 1시간까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1시간 동안 일을 못해서 돈이 낭비된 부분도 아깝지만 그 1시간을 작업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1시간이 더 아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든 것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고 그 별것도 아닌 부분을 채워줄 누군가가 있다면 공사 현장은 훨씬 잘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미리미리 이러한 일이 없게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모든 현장에는 변수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의뢰인이 있으면 작업자들은 불편해하지만 결과물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이 시작될 때 공사용 CCTV를 달고 스마트폰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 CCTV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의뢰인이겠지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현장에 없더라도 거의 하루 종일 CC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뢰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 작업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긴 하지만 실수하는 부분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결과물도 좋아졌습니다. 물론 저도 저 이후에 이렇게 하는 인테리어 업체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셔서 현장을 지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의뢰인이 현장에 갔을 때 공정별로 어떠한 점을 눈여겨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목공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